민주당, 조국당. 전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여소야대에서 제가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가 시스템을 바꿔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검수완박 처음 할 때 저는 아니 야당 정치인들 수사를 한다고 왜 검찰 조직 전체를 다 악마화하고 검찰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수사 노하우 다 버리게 하고 검수완박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아까 한민수 대변인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일부 검사가 그럴 수가 있어. 만약 뭐 수사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조직 전체로 확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자꾸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특정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가야지. 아니 세상에 검찰이 독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정말 황당하고 짜증날 뿐인데. 그러면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기소와 재판과 형벌권 행사로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법원은 뭐야? 그러니까. 그럼 법원 독재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법원 독재라고.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잖아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면 그런 판결이 나왔겠었는데 그러면 법원이 바보냐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짜증나는 게 제가 이게 사실 이번에 이 정도의 극단적 여소야대가 될 때 가장 두렵고 짜증났던 거를 결국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검수완박 시즌 2 한답니다. 검수완박 시즌 2 수사권 기소권 분리 기소청을 만들겠다. 근데 그거는 그 정신 나간 거예요, 저거는. 21대 때랑 똑같아요. 그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108석을 충분히 활용해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법 체계상 그게 되냐 여부부터 시작해서 70몇 년 동안 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75년이 넘었잖아요. 3반세기가 그러니까 4반세기 곱하기 3이 넘은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왜 바꾸냐? 그 이유가 조국이 기소돼서 재판받고 가족이면 어떻게 되고 이재명 수사 지금 많이 해서 김용 뭐 무슨 이화영 이것 때문에 70몇 년 된 시스템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검찰 전체가 검찰 독재를 한다는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프레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면 용어를 검찰 독재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독재, 뭐 타도, 뭐 해방, 뭐 이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니까 너무 결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했더라고 이 사람들이. 많이 하라고 그래요. 200석 안 근데 되니까. 여기서 너무 반대로 하라고 그래요. 핵소름이 뭐냐면 토론회를 개최한 건 누구게요? 조국? 김용민.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조국당에서도 해야지. 황운하. 철험해 하냐?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김용민은 그냥 원래 옛날부터 그랬고 맨날 탄핵 얘기하고 맨날 이런 사람이고 황운하 대표 1심에서 지금 징역 3년 받았잖아. 법원에서 확인해 줬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검찰 독재야. 자, 우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서 비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줬고 그걸 터준 것을 2020년 들어갈 때 이제 그 법이 됐고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걸 또 통과되게끔 만들어준 사람 일부가 또 우리 당에 있어요. 저희 당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좀 싸움이 커질 것 같은데 반성을 해야 돼요. 우리가 빌미를 준 것도 있어요. 우리 쪽에 있는 분이 그때 보시면 알아요. 뭐 비읍 리을 들어가는 당에 비읍 리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간단하게 하면 이게 국가의 시스템 중에 사실 수사를 담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 질서와 관련된 거니까. 지금 저 조국, 황운하 저런 사람들 뭐 기소하고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잘못했으면 처벌 받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 했다고 이 사회 전반 지금 거의 반세기 넘게 온 이 시스템을 통째로 다 뒤엎고 반세기가 아니라 좀 100년 된다니까. 그러니까 100년 되는 시스템을 75년이 넘었어. 그 검찰의 그동안의 그 엄청난 수사 노하우를 다 버려. 지금 봐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 관련한 거를 빼고 국내 정보 기능을 없애버리니까 정보가 안 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의 질이 낮아지고. 당연하죠. 이게 누가 피해를 보냔 말이에요.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자. 끌어내려서 똑같이 만들자. 조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기업 임금을 끌어내려가지고 똑같이 만들자고 그랬잖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답답한 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넘어가면 네. 큰일 나요 이거.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니까 속게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입이 아파도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것만큼은 정말 100%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됩니다. 그게 이거는. 하늘의 뜻이에요. 108 번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거는 뭐 당리당략하고 상관없는 문제고 이거는 시스템 사회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예요. 문제예요. 사실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아시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쨌건 저당 지금 당 대표가 검찰 수사 받아서 맨날 지금 조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번 뭐 윤통이 전화도 했다면서요. 또 안부 전화했다고 하던데 이번에서 또 오늘 바로 첫 번째 그 저 메시지가 또 검찰이더라고요. 지금 많이 조작 검찰. 지금 많이 누리세요. 지금 누리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시스템 관련해서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 요거하고 또 하나는 국회의장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장이라는 게 국회가 한쪽으로 완전히 독주하지 못하게 그래서 탈당하고 그래서 국회를 최대한 뭔가 여야가 합의하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장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국회가 중국의 전인대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자꾸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국회의장을 굉장히 세신 분을 미는 세력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뭐다 세던데 거기 나온 네. 사람들 지금 보니까 멘트들은 에미추. 에미추. 근데 그분이 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별로 안 원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육선이 된 조정식 의원에게 대항마를 맡기려고 하는데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선이지만 정성호 의원을 미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정성호 의원한테 살짝 좀 쏠려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다 똑같이 뭐 중립을 지킬 생각은 없던데? 아니 뭐 대놓고 중립을 안 상관없어요. 지키겠다고 근데 하니까. 이건 또 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에미추께서 다시 한번 너 보수 어머니가 되시는 길인가 지금? 그 왜 보면 나오잖아요. 뭐 2대에 걸쳐 뭐가 나오는 뭐 땅도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또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요번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제일 걱정되는 게 또 검찰개혁 설마 이거였고. 근데 안 돼요, 그거는. 네, 이거는 안 된.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국회의장이 저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 이제 거부권 행사를 뭐 180석으로 낮추자 이런. 그건 그렇게 해서 개헌해야 되잖아. 그건 개헌 상황이죠. 근데 개헌 상황인데 막 뭐 조정식 저 의원이 그랬을 거예요. 그건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 정도까지 가급적 안 되게 하는 걸로 하자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그러니까 처분적 입법에다 이게 어. 급하잖아요, 벌써 민주당이 지금 행위가 뭐 권력이 넘어온 건 같은데 대통령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 죽는 거예요. 여의도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어. 우스갯소리로. 여의도 대통령하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급하니까 야 어차피 뭐 권력은 우리 거니까 법률도 그냥 처분처분 위헌입니다 그거. 그렇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민주당 분들은 뭐 대선 뭐 저희는 대선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대선 이 분위기 뭐 거의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뭐 계속 그 자세로 나가 주세요 하고 제가 그냥 뭐 죽는 신용 했는데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을 본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긁지 않은 복권인데 긁어봤는데 꽝이다. 하나가 더 있어. 뒷면을 봐야 돼. 뒷면 봐야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이준석 대표야 지금 이제 뭐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 만들어서 본인이 당선되고 하니까 더 뭐 공격적으로 특히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 더 공격적으로 멘트들을 많이 날리는데 사실 뭐 좀 이따 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저는 뭐 총선 패배 책임 뭐 일부는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당연한 지휘했기 거예요. 때문에.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네, 사람인데. 하지만 그걸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리고 하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 또 엄청난 팬덤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확인을 저 했고. 댓글에 있네. 네. 어디요? 위두훈이 5만 달성. 윤 대통령 한윤 다 성공하시길. 총선 때 제가 알기로 2만 명대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5만 됐구나. 엊그저께 기사에 4만 몇천이라 그랬는데 5만이 넘었구나. 5만 달성. 대단하네요.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5천만 중에 뭐 1000분의 1이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 성장세와 이런 거를 봐야죠. 맞아요. 에버그린님 한 위원장님 때문에 국힘 지지하는 겁님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저 밑에 댓글은 좀 이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언론으로 돌아가면 검찰 개혁, 검수완박, 검찰에 대한 공격 이게 왜 하는지는 뭐 뻔히 다 알잖아요. 근데 제 이화영에서 내가 완전 기가 여기에서 거의 제가 이화영 전문가 돼 버렸잖아. 나는 그 또 민영배 또 박균택. 야, 그 양반은 박균택 그분 저랑 방송도 몇 번 해봤어요. 그분은요 목표가 그냥 출세예요. 근데 진짜 아니 본인이 검찰에서 그렇게 오래 몸을 담았으면서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냥 내 앞에서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냐고. 그 사람은 뭐 그 사람이야말로 조직 확 배신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엄청 믿는 거 정말 진심 최악이에요. 진심 최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잘 검찰 잘 모르고 하면 그것도 이화영이 진짜를 얘기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냥 뭐 국민들도 있겠고 그냥 검찰 이런 거 잘 모르는 정치인들 오케이. 제가 정신 차려 맨날 얘기하지만 최소한 검찰 출신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그 쌍방울 관련해서 뭐 결제했다 이화영 그거 했을 때 운전면허증 거의 경찰청장 직인 있는데 그러면 경찰청장이 이거 결제한 거냐? 제가 희대의 막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희대의 막말이죠. 희대의 막말.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야, 이걸 틀더라고. 장시호 녹취. 근데 이거는 또 어머 이것도 사실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장시호가 뭐 얘기. 근데 저게 장시호랑 그 검사랑 얘기한 게 아니고 장시호가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친구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증거는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저걸 가지고 사실로 단정을 하고 뭐 살림도 차렸냐? 아니 그거 영상 보시면 알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장경태잖아요. 그렇지. 둘이서 막 뭐라고 예능을 했잖아요. 예능을. 저번에도 뭐 부스럭 소리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남국이랑 이제 예능 한번 다른 건 없어요. 불륜 얘기 있는데 더러워서 하는데 참 깡패도 아니고 뭐 이런 뭐 연기도 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가. 아니 본인들 거는 뭐 다 뭐 증거도 없으니까 나는 무고하다고 하면서 저거는 딱 그냥 장시호 녹취 하나만 나오면 그냥 한 거야. 그럼 저런 증거는 누가 그럼 저 수사하고 누가 기소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저것도 특검에 그러면은 특검에 그냥. 그러니까 특검청을 만들어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거는 제가 이게 무슨 이게 진짜야 가짜야를 말하기도 쪽팔린 얘기거든요. 저거 까보면 아닌 거 다 나와요. 그리고 본인도 다 알아.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 약간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면은 논리가 그러면 국정농단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우리 억울하게 탄핵당한 거야? 뭐야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랑 비슷해. 뭐야 그러면? 태블릿 PC도 막 한동훈이 뭐 했다고 막 하는 거. 뭐 변이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진짜 차라리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 없애고 특검청 만들든가요. 그러면 진짜 도대체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저기 뭐 정치적으로 뭐 한다 그래도 넘으면 안 돼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담동 술자리 1, 2, 3, 4까지 나가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사실상 사실이라고 하고 지르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한 35%에서 40% 정도 믿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오늘 이 얘기도 잠깐 하는데 김동아 의원 학폭. 그리고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뭐 기사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MBN에서 취재했잖아요. 네. MBN이 되게 오래 취재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풍부하던데. 굉장히 오래 취재했는데 또 조작이래. 이제 이번엔 또 이제 언론 개혁해야 되는데 언론이야 이제 MBN은 이제 또 뭐 지금 몇 명의 진술이 있는데
대체. 근데 사실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센 학폭이면은 정말 이걸 뭐 나중에 만들 의원이 수가 없어 그런 거는. 내려놔야 돼요. 그쯤 되면. 그거를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김동완한테 김동완가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뭐 동아일보도 아니고 김동완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학폭 논란이 이게 지금 진술이 나온 게 한두 명이 아닌데 이게 보통은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예를 들어서 희석이 형이 나를 옛날부터 맨날 때렸어. 내리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큰일 났거든. 이제 윤희석 어떻게 해? 막 언론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연결해가지고 내 입을 막겠죠. 그리고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내 입을 막아서 나는 뭐 나는 이거 보도 나가는 건 원치 않았는데 안 맞았다는 소리도 안 해. 보도 나가는 거 원치 않은 나갔어요. 뭐 이 정도를 멘트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조작이다. 이제 입 막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리고 뭐 고발한다 그러는데 MBN 기자를 그럼 그거 수사 어디서 해? 검찰에서 해야지. 그것도 경찰에서 하면 또 싫어할 걸요? 그럼 어떻게 그럼 특검해. 그것도 특검해 그러면 이름을 바꿔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특검당. 아니 진짜 저는 김동아 이제 당선자 얘기는 간단하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개인적인 일 당연히 우리 분노하는데 김동완한 사람 이미 초선됐잖아요. 재선만 안 만들어주면 돼요.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 앞으로. 이거 뭐 학폭이야 정말 예전 거니까 이건 어차피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처벌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들은 학폭 터지면 자숙의 기간을 갖지. 자숙이 아니라 거의 요즘은 은퇴예요. 그렇죠. 거의 자숙하다가 은퇴급이야. 결국 못 나오지 이제 몇 못 명 나와. 그러죠. 근데 국회의원은 그래도 되나? 국회의원은 그냥 조작이다 이러면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가혹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기는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다 조작이래. 그리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 후보를 바꿔버려. 아주 처절하게. 그런 당이에요. 네, 처절.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서대문 갑. 서대문갑 정말 이제 이런 지금 과정을 보면 하여튼 오늘 또 김용 또 저기 나와가지고 또 검찰 수사 조작 1심에서 왜 유죄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야 뭐. 이게 다 그냥 하나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상황도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뭐 보수 내부에 지금 뭐 내부적 갈등이 있네 뭐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가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이런 중심은 잡아야 돼요. 이런 중심은 꼭 잡고 이걸 하게 내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하게. 안 되죠. 사회 시스템을 바꾸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거는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또 우리 또 독구가 이에스라고 해드릴까 그냥 아예. 저도 음모론 싫어합니다. 부정 선거니 중국 의사니 근데 윤통 이러면 냄비 속 개구리 가시는 겁니다. 차라리 미쳤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잘하는 범죄설에서 바다야기 시즌2로 하든 마약과 전쟁을 하든 반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조용히 신사답게 망하시려 하시나요? 저분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자, 올 때까지 기다려 보니 참 맞는 생각을 하게 한 댓글을 그러니까요. 남기시네요. 네, 문라이트님 한 위원장 지지자분들은 윤 대통령 욕 좀 그만하시죠. 무슨 개딸만도 못할 정도로 욕을 합니까? 국힘 게시판 보면 다들 몰려가서 대통령 탈당하라는 등 탄핵이라는 등 하야하는 등 심각하네요. 윤 대통령이랑 인간적인 관계 예전처럼 안 들어가도 결국 국힘 내에서 정치를 하시는 거면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망하는 게 한 위원장에게 진정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개딸만도 못한 비난을 하지 맙시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가 뭐 그냥 쉽게 하도 저쪽에서 조기 대선 얘기를 하니까 조기 대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에 대한 어떤 맞아요. 뭐라고 할까 처벌 비슷한 거예요. 그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만들었잖아요. 만기 대선이라고. 만기 대선, 조기 대선 말고 만기 조기 대선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재명이 1심 어떤 거라도 1심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트럼프 지금 1심 나오는 것 때문에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가 여당이라는 그 지위를 놓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든 간에 그런 생각 해야 돼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고 연장선상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손을 좀 내밀어서 일단 지지자분들이 볼 때 두 분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돼요. 지금 뭐 전당대회도 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 대표가 됐어. 안 만나요? 당연히 만나지.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 근데 지금 뭐라도 가능한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다려 보시죠. 네. 전당대회 얘기로 가요. 글로 갈 거예요. 저 댓글만 네, 읽고. 네. 송미경님, 백변혼자 되지 말고 왕패님도 주세요. 화이팅. 우리 왕패님도 진짜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또 독거이아스님,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답 없으면 차라리 조폭과 전쟁이라도 해주세요. 오늘 부산 법원 봤어요. 그 유튜버들끼리 그랬죠. 네, 저 오늘 저 방송했습니다. 차라리 전두환 마냥 TV에서 범죄랑 싸우면 그나마 유용이라도 하지. 미술관에 5만 원짜리 노태우예요, 노태우. 다발이 나왔다고 신문 떠도 말이 없고 마약과 전쟁 요즘 말도 안 하네요 수십억 하셨습니다. 다발이 나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미술관에 5만 원짜리 수십억 다발이 나왔다고 신문에 떠도 말이 없고. 마약과 전쟁은 요즘 말도 안 하네요. 네, 그리고 고라니 페인트님, 민주당은 저렇게 검찰 까부시겠다고 행패를 부리는데 국힘은 한동훈 하는 죄인 만들어서 매장하는 것 빼고 관심도 없나 봐요. 김동관 학폭 문제도 말 한마디 안 터군요. 윤재호까지 나서 전대 조속 개최 압박하는 거 웃기지도 않고요. 조정훈은 타이레놀 흔들면서 백서를 축창사회에 두르고 지금 국힘의 적은 한동훈입니까? 용산과 손깍지 끼고 한강 다이브 할 건가요? 개한심. 오늘 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오늘 계속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 독거아야스님. 이 와중에 오프지만 윤통이 경제자료 없어 수사반장 정치라도. 기분 나쁘시겠어. 일본 사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올 때까지 기다려. 네. 순돌이님. 총선 백서 TF팀 책임 질문 문항이 답정 한동훈으로 몰고 가는 중. 조정훈 심평이 추천한 전효옥인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심평은 알고 한동훈은 전당대 못 나올 거라고 얘기하던데 국힘은 한동훈 물었던데 전력을 다하네요. 백서를 수도권 낙선자가 들어가야지 흐름을 할 텐데 조정훈도 영입위원은 책임은 없나요? 하셨습니다. 그라제이님, 저는 국힘 탈당했고 지지 철회했습니다. 이준석 조만간 배치 네? 왜 떨어져요? 네, 마음이 그거 근데 아닐 저건 거예요. 거예요. 네. 네. 하암님, 검찰 조직처럼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잘 돌아가는 50년 넘은 시스템을 윤통이 뭘 한다고 좌파하는 대로 다 하냐고요. 자기가 민주당 갈 수 없이 국힘 갔다고 하는 사람이 강남 좌파지 우파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강남 좌파를 우파 대통령으로 세운 거예요. 소영심으로 가득 찬 금수저 검사가 자아 실현하는 자리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장난 아닙니다. 네. 나무님, 비선 논란 다른 내용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권 밀어주기 이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정권 재창출 못하면 끝입니다. 이제야 한동훈 주기 이해가네요 하셨습니다. 네, 제르가디스님, 용산 부부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인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회고록이 무대기로 발견된 것을 알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소유로 추정된 책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한 입주민이 이 같은 책들을 분리수거장에 발견하고 보관해온 것을 알렸다. 와, 이건 또 뭔가요? MBC에서 보도를 했더라고. 저건 좀 봐야겠네요. 오징어 페퍼민트님, 장시호 녹취가 그렇게 증명이 높은 거면 형수한테 욕설한 녹취가 증명하는 이재명의 흉측함과 악질성은 망고불변의 진리 아니겠어요? 아주 댓글 좋습니다. A님, 한동훈 지지자 매도하지 마세요. 조기하야라뇨. 그런 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저쪽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딴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